안녕하세요, 고팽입니다. 자, 11월, 12월 이제 16일에서 17일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자, 일단 금리 발표 전에 이제 제가 관점을 드렸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하의 목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전주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먼저 요거는 관점으로 드린 부분이라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MST가 상승을 하고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락에 기자회견이 재입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항상 이야기하죠.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금리 결정 이슈를 앞두고 있다. 시장 내 호재로 여겨질 경우, 악재로 여겨질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악재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그 시장 불황이나 경기 침체 예방 차원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이제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위쪽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결정 고용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당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우리가 연준이 달성하고 싶은 이제 인플레이션 2%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결의 자체가 어떤 이제 시장 내 경기라든가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방 차원적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크게 갈렸으며 9대3으로 6년 만에 최대 반대수가 나왔다고 해요. 향후 추가 인하는 당분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엄청 부정적인, 매파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이 추가 인하 가능성이 완전히 닿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게, 내년 금리 인하 연속적으로 될지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조금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동결 쪽 의견이 한 78%로 지금 동결이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차기 연준 의장 베센트 재무장관이 장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1월 초에 발표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연준 의사 지목은 백악관 권한 박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자기들이 후보를 하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갔다 이야기하고, 트럼프는 금리 인하 더 해도 되는데 왜 안 하냐라고 자꾸 푸시를 하는 상황이죠.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CI 편출해서 이제 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 DAT라고 디지털 자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MSTR에서 하는 말은 편출되더라도 절대 비트코인 매각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편출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정은 1월 15일날 저희 카톡에도 항상 요게 적혀 있습니다. MSTR 지수제 이거 항상 제가 올려놓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엄청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왜냐면 MSTR 이게 가지고 있는 게 70만 개인가가 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편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이제 투자자가 빠지거나 하면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판매를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권도형 15년 일단 선고 받았는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로던 트러스트 2.6억 달러 스트레티지 주식 보유하고 있고, 스트레티지 MSTR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그래서 1645개 저번에 이제 구매한 거에서 평단가 74K인데 지금 최고의 단가도 74K입니다. 예. 그 다음에 미 상위은행 25개 은행 중 14곳 비트코인 관련 상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금융가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 이제 나스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배당을 받죠.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런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이빙 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적금처럼 그런 수익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돈놀이에 불과하다라는 좀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다음에 오늘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 언니, 저는 지새끼라고 합니다. 엄청 얍실해요. 그래서 5,640만, 지새끼가 5,640만 달러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이더리움까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형 고래들, 소중형 고래들이 이제 7일간 비트코인 5.4만 개 매집을 했다고 봐요. 일본 금리 인상에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한편, 미국이 또 새해가 되면 돈을 찍어내서 자산시장에 호황이 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 지금 뭐 오늘 이제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근원 소매 판매 요렇게 해서 지수가 나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 안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근원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근원 판매 한번 봅시다.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근원 소매 판매는 올랐어요. 그래서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뭐 자동차 연료라든가 뭐 우리 기본 생활에 쓰이는 것들을 제외한 뭐 서비스라든가 문화 관광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생활이랑 지켜야 되는 거에 이제 지출하는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 오르면 좋은 거예요. 이게 예상치보다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 세부 내역을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돈을 주고 유료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돈 주고 보지는 못하고 애널리스트 이제 자료나 이제 세부적인 내용 공유해주면 보는 편인데,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정도, 그냥 막 썩 엄청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번 차트 분석한 거 보고 이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월 매주에 1회씩 이제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죠. 하셔가지고 안전한 악재시 구간 상단 저항값 94.5에서 95K, 그 다음에 하단 지지 구간 89K, 아직 단기 하락 안 끝났고 단기 하락 강한 지지 구간은 86.5를 이야기를 하고, 비트가 최근에 보시면 한 85K, 85.23까지 한 1K 정도 조금 더 깔아 앉았다가 지금 소폭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차트를 한번 봅시다. 이 90K 가기도 쉽지 않은 자리로 보여지네요. 일단은 이 전주 말고 전전주에 보면 제가 한번 오르락 내리락 아래 위로 다 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이거 어려운 차트네. 강지지 구간 위아래 유동폭은 이게 지금 좀 이게 크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이제 하락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차트가 왜 좀 어렵냐면 88.5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이게 30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뚫었잖아요. 여기서 한번 여기서 뚫었죠. 여기서 한번 뚫었죠. 여기서 한번 요거를 쳐주고 맞고 내려와야 정석적인 모습인데 이게 지금 비상식적으로 지금 내려 꽂았단 말이에요. 이 차트의 모양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어요. 외부적인 압력이 지금 개입을 해서 만들어진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롱인데 만약에 85K 깨지면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조건이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이나 일단 손절을 추천을 하는 이유가 이거 지금 만약에 빠지면 크게 빠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5K, 3K 이렇게 한 번에 후두둑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얘 때문에. 얘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원래 하방 2평은 요렇게 흘러가죠. 네, 자 보시면 앞에 30선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하락일 때는 무조건 30선이 볼벤 중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세가 바뀌면서 이 볼벤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얘는 지금 밑으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30선이
중단 2평 아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요렇게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겹쳐지면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얘가 지금 여기 있죠. 요거 끼고 이 봉 종료되면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얘도 같이 꼬꾸라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30선도 같이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차트로 되려면 두 가지인데, 이게 그 볼린저 중단값이 더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바로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봉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이 볼린저 중단값이 이 30선보다 밑으로 내려오려면 적어도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추세 바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만 이제 반등을 또 꾹꾹꾹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더 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한 2, 3K를 빼는 그런 좀 위험한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라면 여기 올라갔을 때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이때 올라가지 말았어야 됐어요. 여기 안 올라갔어야 돼. 예, 안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타가지고 얘를 쳤어야 되는데, 예. 요 볼린저 밴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차트가 되게 애매하다. 그래서 뭐 가타부타 길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요렇게 일단은 보시고 좀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유동성을 놓고 이제 매매를 하시되 85 밑에서 지금 숏을 잡는 거는 좀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써드릴게요. 86, 85K 에서 숏을 잡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물은 여전히 매수 추천 자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일단 당장에는 뭐 100K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 90K 네, 그래서 당장에 100K가 뭔가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 16 목요일날 아마 CPI 있을 거거든요. 18일날 18일 이게 연기됐나? 연기는 안 됐나? 하여튼 18일날 CPI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또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CPI 지금 너무나 연기 돼가지고 계속 뭐 매번 중요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중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